자, 2025 시즌 롯데의 인앤아웃 그리고 팀 전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 그 어떤 선수들이 들어왔는지 또 어떤 선수들이 빠져나갔는지 인앤아웃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롯데 좀 많네요. 이는 김태현 선수, 새로 이제 지명을 받은 선수고, 박시영, 터커 데이비슨, 정철원이 트레이드로 들어왔고요. 야수는 전민재, 조세진, 한태양 선수가 합류했습니다. 핵심은 사실상 정철원 선수죠. 그렇죠. 네. 지금 뭐 터커 데이비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윌커슨 선수가 이제 재계약이 안 되면서 이제 데리고 온 선수인데, 우리가 이제 아직 데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한다면, 정철원 선수가 이제 신인왕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 분위기를 또 바꾼 상황이라, 그리고 정철원 선수를 신인왕으로 키워낸 김태형 감독 아래 다시 왔기 때문에요. 그런 제2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사실 그게 제일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네. 또 정철원 사용법을 잘 아는 감독이니까 그렇죠. 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진과 한태양 선수 이제 군복무만 치고 돌아왔죠. 네. 그리고 나간 선수들 뭐 얘기 좀 드리자면, 뭐 이학주 선수도 있고, 김민석 선수도 있고, 추재현 선수도 있고, 이인복, 임준섭, 김도규, 최우인 이런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좀 아깝죠. 김민석 선수라든가 추재현 선수가 아깝긴 아까운데, 왜야 또 충분한 자원이고 또 젊은 선수고. 그런데 뭐 그 팀의 약점을 메우기 위해서는 출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럼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나간 건 일단은 아깝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들어온 선수들을 과연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사실 김태형 감독의 어떤 그 전략과 좀 맞물릴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사실 롯데가 좀 한화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올라갈 듯한데 그 흐름을 못 하면서 네. 지난해도 결국은 가을 야구 못 해요. 2017년 이후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제가 그 개막 2년 전에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작년에 이제 중계를 했는데, 네. 근데 시즌 초반에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 네. 박마이가 너무 안 터져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와, 김태형 감독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만났는데, 그러니까 득점이 너무 안 나니까. 사실 뭐 매일 말씀을 드리지만 0대 0이면 비기는 거잖아요. 네. 점수가 나야 이기는 건데 치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왜 선수들이 시즌 초반에 그렇게 고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뭐 손호영 터졌죠, 네. 나승엽 터졌죠, 고승민 터졌죠, 윤동희 터졌죠, 황성빈 터졌죠, 전주도 뭐 기본 박승욱 선수 커리어 하이 찍었죠. 그럼요. 그렇게 시즌 끝나고 보면 이 선수 엄청 잘했는데 도대체 시즌 초반에 왜 이렇게 선수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못 낸 거야? 네. 라는 사실 의문점이 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올해는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런 기대가 사실상 많이 드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야수들의 젊은 야수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고, 나황. 나황손, 네. 이 선수들이 뭐 사실 뭐 중심을 지금 확실하게 지금 잡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10개 구단 그 젊은 야수들과 비교를 했을 때 사실 넘버원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 네. 네. 너무나도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강점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테스트 차트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뭐 야수는 좋죠. 좋아요. 네. 화려합니다. 확실히 좋아요. 네. 네.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놓고 봤을 때 좀 공격에 치우쳐진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해요. 네. 수비보단. 그래도 폭발력이 있고 굉장히 고르게 잘 갖춰져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좋은 타선을 만들 수 있는 뎁스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호준 감독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9점 내주면 10점 뽑으면 네. 되지. 네. 사실 롯데가 롯데도 그런 비슷해요.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야수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약점이라고 보이는 게 사실 포수 쪽입니다. 그러니까 유관람 선수가 이제 수술을 받으면서 그렇죠. 일찍 사실 시즌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과연 유관람 선수가 LG 시절만큼 그렇게 복귀가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확률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평균 정도만 했더라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야수 쪽으로 보면 사실상 굉장히 좋죠. 지금 네. 롯데는요. 장점도 말씀하신 대로, 있고. 일단은 젊다라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에요. 또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박승욱 선수 자리에 이제 전민재 선수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사실상 뭐 두산에서는 뭐 선발 나갔다가 뭐 중간에 나갔다가 뭐 경기 마지막에 나갔다가 약간 그 반 정도 반 백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바꿔 키워도 될 만한 선수거든요. 네. 그럼 박승욱 선수의 어떤 자리를 뭔가 견제를 하고, 그리고 전민재 선수가 또 유격수만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요긴하게 쓸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면은 받쳐주는 선수들이 다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네요. 보면 최양 선수도 있고 뭐 정훈 선수도 1루에 나승엽 선수 함께 이렇게
1루 쪽으로 봐줄 수 있는 선수고 레이에스가 또 최다 안타를 기록했는데 그렇죠. 네, 외야도 뭐 레이에스가 지켜주고 있고 황성빈 선수가 또 지난해 좋은 활약 보여줬잖아요. 보면 진짜 롯데자이언츠의 야수들은 괜찮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을 놓고 보면은 예전에 김태형 감독 두산 왕조 시절에 네. 그때 거의 뭐 두산 야수진이 국가대표 야수진이 거의 그렇죠. 갔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작년 시즌 초반 롯데와 중반 후반 롯데 보면서 느낀 건데 이제 한 여름 지나면서 그때부터 김태형 감독과 선수들이 그때 좀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 전까지 서로 너무 몰랐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은 적극적인 타격을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무식하게 휘두르는 타격을 추구하진 않아요. 그래도 네 리듬에 맞게 왔을 때 가서 그게 타격이지 그렇다고 막 휘두르지 마라. 그렇지. 그래서 타자 입장에서는 저런 주문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쳐야 네. 되는데 막 적극적으로 치는 건 좋은데 막 네. 휘두르지 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작년 시즌 초반 롯데 타자들이 그랬어요. 나승엽 선수도 그렇고 뭔 말이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휘두르면 휘둔다고 뭐라고 해. 아니 그러면 적극적이지 않다고 뭐라고 해.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점이 좀 잡혀간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승엽, 손호영 이 선수들의 이런 성장이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뭔가 감독과 선수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이제 서로 톱니바퀴가 맞으면서 이 선수들이 막 살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연속성이 지금 생긴 거니까 그래서 올해 롯데 그 젊은 야수진은 또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만약에 이제 어떤 포지션에 공백이 있다. 그럼 감독이 눈여겨본 선수가 딱 이렇게 있다가 어떤 선수를 딱 선택을 해서 딱 박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롯데는 나승엽도 물음표였고 고승민도 그렇죠. 물음표였고 네, 맞아요. 손호영은 데리고 오셨어요. 황성빈은 뭐 주전과 뭐 백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선수였고 백업을. 윤동희 선수만 사실 주전이었는데 그나마 윤동이만 그래도 좀 가장 기대가 컸던. 근데 어떤 순간에 탁 박았는데 이렇게 네 명이 터졌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해설한 지가 이제 올해 10년 차인데 이렇게 네 명의 젊은 선수가 갑자기 팍 터졌다? 이런 거는 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이 네 선수, 그러니까 윤동희 선수까지 하면 젊은 선수가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팍 튀어나온다? 이건 굉장히 저는 전문후한 사실 그래. 이야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안에서 네. 들어보면은 확실히 그 과정이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김태형 감독이 두산 시절에 박건우 선수 네. 초구부터 막 휘두르고 그런 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원래 그런 타자다. 그렇게 쳐야 되는 타자다. 그러니까 그렇게 쳐야 되는 타자는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얘가 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선수마다 캐릭터를 알고 구분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하고 풀어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도 손호영 선수가 이제 18개 쳤었나요? 홈런을? 맞아요. 그랬는데 손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게 풀타임 소화하면은 30개 칠 수 있어요. 그래서 담장도 그런- 닫아줬고. 네, 그런 모습도 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롯데가 장타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장타에 대한 포텐도 분명 몇 명이 터뜨릴 수 있다. 좀 길게 보면 나중에 뭐 몇 년 지나면 나승엽 선수도 그럼요. 예, 장타 네. 칠 수 있는 타자거든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롯데 야구가 굉장히 뜨겁고 화끈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투수 쪽은 어떨 것 같으세요? 확실히 선발 쪽은 물음표가 있다고 봐야겠죠. 반지를 받쳐줄 만한 데이비스는 일단 새로운 외국인 선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박세웅 선수 같은 경우는 김태형 감독이 작년보다는 나을 것이다라고 네. 이제 사실 인터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감독의 생각인데 제가 봤을 때 박세웅 선수는 지금보다는 확실히 좋은 성적을 내줘야 돼요. 근데 김진욱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공을 던지고는 있지만 팔꿈치 약간의 무리가 그러니까 부상이 있어서 뭐 4선발까지는 뭐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5선발은 뭐 여러 선수를 뭐 테스트한다고 했어요. 박진 선수도 뭐 있고 뭐 한혜인 선수도 있는데 일단은 박세우 선수가 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전 잘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구원진은 저는 그래도 정철원 선수가 네. 들어오는 바람에 전 좋은 트레이드라고 봐요. 네, 맞아요. 필요한 트레이드 한 것 같아요. 네. 장승나가 작년에 김태형 감독이 롯데에 딱 부임했을 때 정말 기대가 된다. 왜냐면 네. 감독이 한국 시리즈에 그렇게 연속해서 계속 그렇죠. 진출시켰던 감독이 롯데자이언츠에 가서 어떤 야구를 보여줄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투수 쪽에서 김태형 감독을 거의 돕질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야수 쪽은 좋은 선수들을 발굴해내는데 아무래도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투수력에서 거의 도움을 못 받았다고 봤는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박세영이 좀 해주고 또 지금 불펜 쪽에서
작년에 구승민 선수랑 김원중 선수가 너무 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죠. 블루세이브도 많았고. 불펜 평균 작전점이 지금 9위였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그런 부분만 좀 메워주고 김태형 감독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했으니까 네. 선수들이 좀 따라만 준다면 김태형 감독의 지도력이 올해는 좀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작년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성적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의 진가가 아마 올해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사실 롯데는 마운드예요. 네. 마운드를 어떻게 꾸리냐의 문제.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선발도 그렇고 중간도 그렇고 뭔가 이게 양적으로 풍부한 그런 느낌은 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요즘 야구는 또 양적으로 좀 풍부해야 되는데 다다익선인데 그야말로 이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값으로 보면 좀 활약을 해줘야 되는 선수가 몇몇 보이는데 그 활약을 못 해준단 말이에요. 한현희도 선발 9월 왔다 그렇죠. 갔다 하면서 제자리 못 찾았죠. 정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아마추어의 이름값보다는 좋은 성적을 못 냈고 오히려 박진 선수가 잘해줬죠. 네. 그러니까 구승민 선수도 롯데자이언츠의 홀드 기록을 갈아치운 선수인데 작년에 진짜 부진했잖아요. 네. 김원중 선수는 사실상 세이브를 하긴 했지만 매 경기 불안한 모습을 네. 많이 노출을 했고 오히려 김상수 선수하고 박진 선수가 그나마 뭔가 마운드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최준영 선수는 이제 어깨 부상 때문에 네. 사실 언제 들어올지를 우리가 이제 사실 볼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럼 전력 외로 봐야 돼요 지금은. 예. 그러면 김원중, 구승미, 김상수, 정철원 네. 이렇게 박진을 선발로 만약에 테스트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자원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 자원 불펜이. 네. 그러니까 신재미 선수가 이제 자원 불펜으로 가면 그나마 좀 왜냐면 지민수 선수가 뭐 지명권 트레이드로 데리고 왔지만 이제는 큰 기대를 사실 하기에는 조금 그쵸, 어려운 아무래도, 상황이라고 네. 저는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재미 선수가 좀 잘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정현수 선수하고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롯데의 2025 시즌의 순위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둥글둥글하게 가야죠. 네. 진짜 잘하면 5위. 5위. 예, 베스트 시나리오는 5위고 그래도 한 뭐 하나랑 좀 비슷한 네. 예, 그쪽 티어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는 이제 5강에 넣습니다. 5강이 아니라 늦었어요? 5 중에. 아, 5 중에. 5강에 안 중에. 넣으셨고 5강에 안 오 넣으셨고 중에요. 5중에 5 넣으셨고 중에. 아. 5 중에. 네, 5중. 네, 저는 둥글둥글하게 가겠습니다. 네. 저는 5강 싸움 할 것 같습니다. 뭐 6위, 5위 막 이렇게 네. 왔다 갔다 좀 할 건데 올해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올해보다? 올해 아직 작년에 시작도 작년 시즌보다는 확실히 좀 나아진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감독님이 좀 이제 팀을 완전히 파악하시지 않았을까? 대화법을 알았다. 네. 그게 좀 굉장히 클 것 같고. 작년에 투수력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올해 아마 김원중 선수도 머리도 좀 짧게 잘랐고 피치 클락 데뷔해서 이제 스텝도 이제 줄인다 줄인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못 보기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제 스텝 댄스도 좀 줄인다고 하니까 뭔가 좀 따로 달라진 한번 밟아달라고 그래요. 야구장 가서. 펜테스 좀 보여주세요 하면서. 보고 싶네요. 그래서 좀 뭔가 달라진 모습을 투수력에서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롯데는 다크호스 정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윤나고 황손 뭐 그 선수들이 잘했는데도 사실 지난해 못 갔는데 결국 투수력이잖아요. 예. 정철원 선수가 가세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면 5강 언저리, 6위, 뭐 7위 요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여러 분들이 또 기대를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2016년부터 해설을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몇 강, 몇 중, 몇 약을 항상 그 예측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 롯데를 강으로 뽑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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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중으로 뽑은 사람들은 많은데 네. 뭐 2강이다. 그런 적은 뭐 없어요. 3강이다. 네.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 롯데 나름대로는 또 좋은 선수들을 많이 또 네.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FA도 또 돈을 많이 썼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롯데는 프런트에 문제가 계속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네.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롯데가 창단 이후에 정규 시즌을 한 번도 네. 못 맞아요. 해본 정규 시즌 팀이에요. 1등이 없는 정규 시즌 우승을 못 해본 네, 팀이에요. 네. 네. 그런 그 정도의 팀이니까. 우승할 때도 뭐 3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네. 뭐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우승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뭐 그 한국 시리즈를 가려면 일단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는 게 중요한데 정규리그 한 번도 우승을 차지 못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평가가 그러니까 전력이 강하지 않다는 평가가 늘 지배적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롯데만 유독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강팀인 것 같긴 한데 강으로 뽑기는 조금
아니 또 아닌 것 압도적인 같아요. 강약. 화려한데 네, 네. 화려하기만 하고 약간 강한 느낌은 좀 그렇죠. 덜한 그런 게 롯데였던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 이게 이제 강팀으로 우리가 이제 뽑는 팀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투타 밸런스가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롯데는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균형이 안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뭐가 좋으면 뭐가 떨어지고, 뭐가 좋으면 뭐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도 뭐 5 중에 넣었다고 하는데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타선도 그래도 괜찮고 이제는 투수력이 어느 정도는 선발 구원이 약간 이렇게 맞춰지는 느낌? 그래서 사실 롯데보다는 저는 한화가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이다라고 사실 예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롯데는 아직까지 우중에 넣었지만 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요 차이가 하나보다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 갭을 잘 메워야 올해 또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롯데입니다.